실제로 저도 주방에 한 번 온 손님 무조건 다시 오게 한다는 철학을 붙여놓고 장사를 했었는데 그게 좀 크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손님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다 퍼졌어요. 그 손님이 다른 손님들도 많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정말 좋은 방법이었고, 소상공인의 고민은 접고 정보는 펼치는 오늘의 노란우산. 안녕하세요, 권프로입니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사장님의 생활을 지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주를 위한 퇴직금, 목돈 마련 성격의 공적 제도인데요. 저도 가입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의 노란우산은 사장님들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매장 외부에서 손님을 끌어들이는 어떤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손님이 들어왔을 때도 오프라인 마케팅이 전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신규 손님을 데리고 오는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방 손님을 위한 마케팅은 손님이 들어왔을 때 이 손님을 상대로 좀 더 높은 매출을 일으키고 다시 오게 하는 전략들에 대한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뉴판도 내방 손님을 위한 오프라인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뉴판을 어떻게 설계했을 때 이 손님의 테이블 단가, 객단가가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고요. 응대 멘트에 따라서도 이 손님이 다시 오느냐, 혹은 이 메뉴를 시킬 걸 저 메뉴를 시키느냐, 좀 더 맛있는 메뉴, 이 손님이 완벽하게 만족할 만한 메뉴를 우리가 추천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응대 멘트도 마케팅의 하나의 수단으로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매장 안에 어떤 포스터와 시각물이 있냐에 따라서도 매출이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스토리보드입니다. 이 매장이 그냥 단순히 음식만 파는 곳인지, 아니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정말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드는 곳인지를 알려줬을 때 이 매장에 대한 인지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럼으로써 재방문이 또 일어나는 거라서 스토리보드 자체도 오프라인 마케팅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대의 어떤 시각물로 인해서 이 손님의 전화번호를 받는다든지 해서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마련을 방편하는 것, 이 5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메뉴판이 보이는데요. 이 메뉴판은 왜 왼쪽에다가 닭볶음탕은 가장 크게 넣어놓고 오른쪽에는 메뉴를 4가지나 넣어놨을까요? 정답은 바로 사람의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메뉴판을 펼쳤을 때 왼쪽 상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뭔가 문자를 읽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습관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메뉴판에서는 항상 왼쪽 상단 위가 가장 손님이 많이 보고 첫 번째로 눈길이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의 장사를 좀 잘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왼쪽에 큰 어떤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메뉴를 넣어 놓고요. 오른쪽 상단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사이드 메뉴를 넣어 놓게 되는 건데요. 보시면은 가장 강력 추천하는 메밀 전병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석화 그리고 홍합탕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경희대학교와 롯데호텔이 같이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진짜 메뉴판을 펼치면 사람들이 메뉴판 왼쪽 상단을 먼저 볼까? 그런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손님들은 왼쪽 위를 보는 게 아니고 중간을 먼저 보고 1, 2, 3, 4번의 순서로 메뉴판을 본다라고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2단 메뉴판을 쓸 때 가장 큰 위에 우리 매장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메뉴를 넣게 되면 가장 많은 판매가 일어난다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래서 매장 운영했을 때 이런 형태로 메뉴판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그니처 메뉴가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 3가지의 메뉴가 있으면 손님들은 거의 60-70% 이상 중간에 있는 메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7,900원은 좀 부담스럽고요. 12,900원은 좀 저렴하고 어떻게 보면 중간이 가장 낫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 매장에서 판매가 1등이래. 그럼 이게 가장 맛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설계한 메뉴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있는 매장에서 이렇게 설계를 한 거고, 이 사장님께서도 이 메뉴가 가장 많이 거의 70%, 80% 팔린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가지고 온 거고요. 가족 메뉴라든지 아주 좀 비싼 10만 원 이상의 단가도 똑같은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원래는 99,000원짜리 메뉴만 있었습니다, 이 매장에서. 그런데 이 99,000원 메뉴를 팔기 위해서 149,000원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99,000원짜리를 많이 팔았는데 149,000원짜리 메뉴를 팔기 위해서 199,000원짜리 메뉴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판매 1등이라고 스티커를 붙였을 때 훨씬 더 많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매장들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것들 잘 모르시는 사장님들이 있어서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고요. 메뉴를 좀 설계하실 때 가장 쉽게 하시는 방법은 3가지 메뉴를 만들고 중간 메뉴와 조금 비싼 메뉴의 갭 차이를 크게 늘리고요. 중간 메뉴와 그 밑에 메뉴의 갭 차이를 조금 줄이면은 이 중간 메뉴가 가장 많이 나간다라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테이블 오더에도 노출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이블 오더 뒤에다가 코팅지를 붙여서 테이블 오더 위에서 실제로 리뷰를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추천 메뉴를 좀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 오프라인 마케팅의 하나인데요. 신메뉴를 이렇게 둘렀고요. 그 다음에 한정 판매, 시즌 메뉴라고 하죠. 시즌 메뉴를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올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장을 브랜딩할 때 이 테이블 오더를 쓰는 매장들이 있더라도 메뉴판을 따로 만드는 편인데요. 이 테이블 오더의 어떤 작은 화면의 단점을 이런 것들 그리고 메뉴판으로 좀 극복하시면 오프라인 마케팅 하시는데 크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사인볼드를 입혔을 때 우리 매장에서 팔고 있는 시그니처 메뉴들을 손님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육회를 드신 분들이 나중에 차돌 육회를 드시기도 하고 차돌 육회를 드신 분들이 뭉태기를 드시기도 하고 하시면서 좀 더 메뉴 호환성도 높아지니까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장님께서 핸드폰으로 그냥 찍어서 툭툭툭툭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사진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 매장에서 다른 메뉴들을 먹어볼 생각을 많이 못했을 텐데 저는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실행에 옮긴 것 자체가 너무너무 대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등어 구이집인데요. 스토리보드를 액자로 쭉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공들여 농사 지어주신 건강한 식재료, 실제로 아버지가 농사 지은 쌀을 이렇게 쌀포대를 쌓아놓고 그 쌀로 밥을 지어주고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생선구이라고 하면은 기억이 안 남을 수 있는데 그 아버지가 농사 지어준 쌀로 밥을 주는 곳, 그 가족들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해서 좀 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스토리보드가 완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 매장보다는 한 번 온 사람이 100번 오는 매장을 만드는 게 저는 오프라인 마케팅의 어떤 진정성이라고 보고 브랜딩 관점에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꽤나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사장님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오프라인 마케팅 중에 하나입니다. 손님들은 이걸 받고 너무나 감동해하고 사진을 찍고 소문을 내고 영수증 리뷰를 남깁니다. 왜? 이런 매장들이 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매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냉면 같은 거를 여름철이면 많이 먹잖아요. 테이블 위에 있는 이 소스 통들을 보면은 이 매장은 언제 여기다가 소분을 해서 주입을 했고 언제까지 이 소스를 쓸 수 있다고까지 적어놨습니다. 손님들 중에 누군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라고 만족해하고 이거 하나만 보고 이 매장을 전체를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아, 이 매장은 맛있겠네, 위생은 철저하겠네, 대단한 곳이네 라고 하면서 찍은 사진을 또 소문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종의 오프라인 마케팅에서 아주 작은 디테일들을 제가 모아서 보여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스토리보드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84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식당들은 많지 않거든요. 이제 장사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이런 스토리가 다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스토리는 이런 것도 다 스토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업주 실명제라고 해서 아주 예전에 장사하시던 분의 그 스토리인데요. 개인의 프로필이지만 스토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스토리가 됩니다. 어떤 형태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도 스토리가 됩니다. 우리 매장을 그냥 알려주는 게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고,
메뉴에 어떤 스토리를 알려주셔도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이 커피를 시켰을 때 이 디카페인 커피는 어떤 형태로 디카페인 공정을 했으며 어느 나라의 원두이며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커피를 시켰는데 커피를 시킬 때마다 이런 테이스팅 노트를 한 개씩 줍니다. 명함을. 그럼 손님들은 이 커피를 마시기 전에 이걸 보고 이걸 마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설명하는 맛이 뇌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같은 맥락으로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음식이 나올 때 같이 서빙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먹는 방법도 같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님들한테 노동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브랜딩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밀양의 이라는 곳은 손님한테 이 오리고기를 굽게 합니다. 이렇게 긴 어떤 주걱을 가지고 서로 해보겠다고 오리고기를 굽고 있어요. 기억에도 오래 남거든요. 우리가 오감을 만족시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오프라인 마케팅 일종이라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좀 놀라웠던 카페인데요. 어떠한 맛이 날 거예요 라고 테이스팅 노트까지 해서 이런 그 명함지를 저한테 주는 걸 보고 정말 디테일하게 장사를 하게 되면 손님의 만족도는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실제로 제가 이분을 또 팔로우까지 했습니다. 너무 커피가 맛있어서. 어떻게 보면 놓치고 있는 오프라인 마케팅이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전에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인스타그램, 네이버 플레이스, 당근 중에 우리 가게는 어디부터 신경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건 당연히 네이버 플레이스를 먼저 신경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근, 인스타그램 혹은 스레드, 인스타그램 순서로 넘어가시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 매장을 찾는 손님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요. 단골 고객 DB는 어떻게 모아야 하고 어떤 타이밍에 메시지를 보내야 효과적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단골 고객의 DB는 모으는 방법이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그냥 전화번호를 모으는 겁니다. 전화번호를 모으고 전화번호를 모을 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좀 받으시고 문자 사이트 같은 걸 활용해서 직접 CRM 문자를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손님들의 DB를 거기다가 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인트 적립을 해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전화번호를 모은다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모으고, 또 세 번째는 요즘에 테이블 오더에서 손님들의 전화번호를 넣게 하는 그런 AI 관리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손님들의 DB를 모으게 되는 거고, 어떤 타이밍에 메시지를 보내면 좋으냐 하면요. 우리 매장의 매출이 떨어지는 시간이나 혹은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은 올해 우리 매장에 한번 왔다가 또 오래 안 오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재방문을 안 하고 있는 손님들을 걸러내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웬만해서는 자동으로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는 그 프로그램을 쓰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직접 하시려면은 좀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손님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직접 하기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AI가 너무나 잘 돼 있어서 AI가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세 번째 질문은요. 리뷰 이벤트나 쿠폰을 운영해도 큰 효과를 못 느끼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리뷰 이벤트의 상품이 매력적이지 않거나 혹은 쿠폰의 상품이 매력적이지 않고, 또는 리뷰 이벤트를 할 때 그냥 매장 위에다가 테이블 텐트 올려놓고 그냥 의자 옆에다가 그냥 포스터 붙여놓고 메뉴판에 그냥 글자로 적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리뷰 이벤트를 하지도 않고요. 쿠폰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멘트를 항상 해줘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적재적소, 아까 MOT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형태에 있을 때 이 사람한테 이런 멘트를 하면은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쿠폰을 사용한다라든지 그런 것들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좀 멘트를 만드셔서 멘트를 꼭 해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번째 질문은요. 작은 매장에서도 큰 비용 없이 단골을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한 번 온 손님을 다시 오게 만드는 데는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만족도를 최상치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안 남겨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주방에 한 번 온 손님 무조건 다시 오게 한다는 철학을 붙여놓고 장사를 했었는데 그게 좀 크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손님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다 퍼졌어요. 그 손님이 다른 손님들도 많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정말 좋은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손님들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한 번 더 연락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왜냐하면 이 손님을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라인 마케팅 하는데 뭐 비용도 들이고 오프라인 마케팅 하는데 돈도 쓰고 할 텐데, 사실 한 번 왔다가 가버리고 나면은 내가 마케팅했던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손님이 왔을 때 전화번호라도 받아서 혹은 전화번호라도 입력하게 만들어서 한 번 더 연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단골을 많이 좀 관리하고 만들 수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장사는 혼자 버티는 일이 아니라 작은 접점 하나하나를 쌓아가면서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가 사장님 가게에 작은 힌트가 좀 되길 바라고요. 노란우산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민은 접고 정보는 펼치는 오늘의 노란우산. 다음 주제는 어떤 내용으로 찾아올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